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634포인트, 5.55% 급락한 1809.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또다시 큰 폭으로 추락하면서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주요 지수는 2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쇼크가 세계 증시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면서 블랙 먼데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143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 증시 폭락의 진원지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외국인이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 세계 주식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과 유럽 증시가 급락했었고 어제 국내 증시 또한 낙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1800선을 최저로 찍고 그래도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겠지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샀고 팔았는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밤사이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밤사이 일단은 공포스러운 그런 미국장을 보면서 밤잠을 못 자고 다크서클이 진짜 턱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시장에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어제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은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은요,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제 투매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사이드카 이후에 좀 낙폭을 다시 줄이는 그러한 형태가 좀 나타났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도 그러한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낙폭을 상당히 크게 줄여놓는 상황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가 두 번째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LG, 우리금융,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은요,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주 중에서도 또 특별히 눈에 띄일 정도로 또 현대모비스도 매수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 두 종목 다 낙폭을 잘 줄이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LG화학, 현대차도 기관은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는 흐름들이 잘 나타났었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OCI, LG화학,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는데 기관의 매수 종목과 많이 엇갈리는 형태를 좀 보이고 있죠. 자, 반면에 기관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KB금융,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일단은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전일 시장도 일단은 저점을 1800포인트를 찍는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 코스닥 시장에서 먼저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오후 방송에 개미들의 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서킷 브레이커와 그 다음에 사이드카가 동시에 일단은 한 13분 후에 나타난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은 예.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시장 자체에 상당히 큰 패닉 상태가 좀 연출되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그 투매성 매물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것이 기관의 로스컷으로 좀 이어지면서 상당히 큰 낙폭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이 시장의 하락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사이드과 서킷 브레이커가 일단은 발동이 되면서 기관의 또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도 기금을 필두로 해서 일단은 매수세의 가담을 다시 하면서
한 1,800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869포인트까지 낙폭을 일단은 줄여놓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장 5일 만에, 그죠? 5일 만에 303포인트나 급락하는 엄청난 하락세를 일단은 피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도 살펴볼 텐데요.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이었고요. 예, 장중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 쪽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코스닥 쪽도 어제 10%가 넘는 하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죠. 그러면서 30분 동안 거래가 정지됐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 두 종목 다 ICD를 일단은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두 번째 외국인은 오성 LST 그리고 시젠 하나투어에 대해서 매수했고 OCI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기관도 ICD 그리고 다음 서울반도체. 참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하게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하나투어 여행주들은 어제 조금 급락이 좀 같이 나오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CJ E&M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는데요. 어제 코스닥 정말 그 이전에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이 코스닥이 오히려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훨씬 크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좀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좀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또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스탁론이라 그러죠.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이나 이런 대출을 해서 빌려서 투자한 이런 자금이 이 로스컷의 어떤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상실을 좀 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이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도요, 2년 9개월 만에 좀 이렇게 발동이 됐던 부분이고, 사상 이때까지 총 5번 정도가 발동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건 기관이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 쪽도 기관이 막판 순매수로 조금 전환이 되면서 저점을 좀 줄여놓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더 장을 특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이런 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수급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테마주 쪽에 조금 강세를 보이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저출산 관련주들이 일단은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표의 어떤 대권의 횡보가 본격화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항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무상교육 발언에 좀 있었었죠. 영세부터 무상교육에 대한 힘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등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처럼 이 무상교육 관련된 발언들로 인해서 무상교육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아동출판 전문업체이죠. 그래서 삼성출판사 그리고 예림당 같은 경우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참 잘 아실 텐데 화이라는 그 시리즈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제약주 역시 이러한 급락 장세에서도 나름대로 강세를 좀 보이는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차바이오엔도 한 7% 정도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량 신약으로 판매 중인 청식 치료제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제 같은 장에서도 또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좀 있었었는데요. 대한해운이 상한가에 갔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등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회생 기대감이 일단은 살아나면서 급등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였고요. M게임이 연속적인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마찬가지로 들어갔었고요. 한 종목만 더 보자면 엔텍비전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올해 하반기 그 차량용 반도체와 그 다음에 스마트용 반도체 등에서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향후 차량용 반도체 사업으로 비포마켓 이보다 이
애프터마켓 부분에 집중한다라는 계획이 밝혀지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증시에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밤 미국 증시가 5에서 6%대, 또 유럽 증시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미국 국채 모기지 업체 그리고 금융 공기업, 민간 보험사의 신용 등급마저도 강등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 어제 아침에 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이 조금 오늘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부분은 조금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너무 과하게 조금 시장이 좀 빠진 것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 급락을 했듯이 미국 시장도 거기에 대한 똑같은 반응이라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시다시피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개장 초에 유럽 중앙은행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매입에 나선다는 보도에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잠시 동안은 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가 급락세로 개장을 하면서 유럽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폭을 확대시키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또 S&P가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두 번째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또 봤을 때 광산주 그리고 자동차주가 좀 급락을 하면서 시장 약세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유럽 중앙은행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자면 어저께 조금 서두에 조금 언급을 했겠지만은 유럽 중앙은행이 집행이사의 긴급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더욱 심각해진 유로 채무 위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탈리아 국채도 매입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잠시 호재가 됐던 부분이죠. 미국의 전격적인 등급 강등과 그리고 유로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14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 속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7일 두 나라 정상 긴급 접촉 후에 지난달 유로 특별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신속하게 전면 이행하길 원한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 정상회의에서 당시 그리스 2차 구제와 함께 유로 재정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 재정 안정기금 역할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유럽에서는 좀 긍정적이라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문제가 악재가 되면서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의 투심이 약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세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미국 쪽으로 더 넘어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5.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날 5.5% 하락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런 급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악재가 당연히 됐던 부분이고요. S&P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더블딥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AA로 강등이 되게 되면서 미국의 국채 그리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유가로 인한 물가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돈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단지 인플레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갖춰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 즉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언급을 했지만 미국의 여러 금융 공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등급을 하락했던 부분이 조금 시장의 악재가 되면서 마찬가지 업종별로 봤을 때도 금융주, 주택주, 에너지주 같이 시장에 좀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약세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까지 발표를 하면서 미국의 부채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강조를 했지만은 시장
반응은 정말 철저하게 좀 냉정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강등된 그 공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맥 그리고 프레디맥 증권 관련 4개 공공기관들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계 보험사 5곳의 신용 등급도 기존 AAA에서 AA로 또 강등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신용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뒤에는 또 한 번 신용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 다른 신용평가사의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미국의 투자자를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 조금 역부족이었다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디스가 미국의 국제 신용등급을 기존 AAA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정적자 감축과 후속 조치를 믿을 만한 수준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조기에 신용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경제 부분 그리고 어떤 미국의 국채 그런 부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그렇게 최고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그런 지위가 상실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신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대신할 만한 그 최고의 안전자산은 현재 금밖에 없습니다. 금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안전자산을 할 수 있는 실물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금까지 만약에 그런 지위를 잃게 된다면은 더 이상 안전자산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응은 조금은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조금 미국의 신용등급 그리고 미국의 채무한도 상향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가 앞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다시 한번 상향시키는 여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한양증권부터 볼 텐데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양증권은 미국 경제 우려감이 능력의 문제에서 신뢰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의 급격한 악화로 전일 코스피는 이틀에 걸친 개인의 투매로 인해 급락했는데요. 오늘 국내장은 전일에 비해 심리적인 충격은 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화학과 자동차, 조선업종의 낙폭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주가 반영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12개월 포워드 퍼가 201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간 순이익 전망치 역시 11주 연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제재와 은행, 기계, 유군, 손해보험 업종의 전망치 상향 조정 변화는 긍정적인 요소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국채에 대한 주요 채권국들의 신뢰도 유지 언급은 국내외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단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은 여전한 선결 과제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향후 대응 자세로는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 기대감은 유지하나 미 국채에 대한 지지 의사에도 주목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봅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패테일 리스크와 주식시장, 유례없는 장이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 오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네, 최근 코스피는 5거래일 동안 14%의 폭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와 같은 단기 급락세는 극히 드문 현상으로 1980년 이후 5거래일 수익률 분포도상 0.23%의 발생 확률에 불과할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유사한 폭락세는 IMF나 IT 버블 그리고 9.11 테러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경기나 시스템 측면에서 중대한 리스크가 부각된 시점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그리고 투매가 극단적인 변동성이 지속되는 것을 페테일 리스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테일이라는 것은 원래 통계 용어로 종 모양의 정규 분포가 아니라 오히려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두터워지는 분포를 말하는데요. 최근과 같이 변동성을 자극하는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려 비관의 정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예상치를 벗어나는 사태와 그리고 변동성을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그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페테일 리스크라고 합니다. 최근 주식시장도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 유럽발 재정 이슈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는 극단으로 치닫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방향성도 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쉽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테일 리스크 속에서도 최근 급락세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 수준으로 본다면은 오늘 추가 하락하게 될 경우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볼 때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대책들도 더 빠르고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급락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점진적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역시 줄어들고 있음은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 8시 20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 관심 종목들에 들어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오늘 굉장합니다. 또 하한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은 대표님, 네. 투매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셨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되어 볼까요? 자, 일단 금요일과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개인 쪽에 투매가 일단은 양상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사실 전략을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는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불가능했던, 그쵸? 지금 저 아는 분도 어떤 분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 3%의 매도를 걸었는데 안 팔리니까 5%까지 밀리고 또 5%의 매도를 걸었는데 그게 또 안 팔려서 10%의 결국에 팔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또 얘기도 들었는데 예.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다수 분들이 좀 그런 상황이 좀 놓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까지 그런 현금 비중을 전혀 높이지 못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또 심지어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출을 한 그런 투자 자금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의 계좌가 거의 우리 표현으로는 거의 깡통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미 발생이 된 현상이고요. 어제 거의 이 한국의 블랙먼데이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거의 블랙먼데이가 되는 좀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연기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쪽에서의 자금이 들어오고 기관에서도 나중에 정신을 다시 좀 차려가지고 좀 이 매수세를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어제의 이 나름대로 반등은 좀 의미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쨌건 오바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수습을 하기 위한 또 이런 연설을 좀 휴가 중에서 좀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워낙에 좀 크게 전 세계적으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좀 이 공저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좀 특징적으로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미 처해져 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건 이미 지금은
손절매도 못한 상태고, 그죠? 그리고 손절매 하기에도 하시라고만 하시겠습니까? 하시기 힘드시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절매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힘듭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 어쨌건 지금의 상황에서 혹은 또 내일 뭐 FOMC 또 벤 버냉키에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지 또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만 반등이 주어진다라면 그때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겠는지를 생각하시는 게 더 더 효율적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가 그러면 반등할 때 그러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들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냐라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조금씩 힌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첫 번째 반등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밀려서 두 번째 치고 나가는 반등,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오히려 나의 리스크와 그 다음에 투자 손실을 더 크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투매에 가담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더 지금 싸진다고 해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못 사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와 버리게 되고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올라가 버리면 또 못 삽니다. 그런 상태가 돼버려서 아예 물량이 털리고 나중에는 올라가는 것만 구경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투매는 아니다. 다만 그렇다면 반등할 때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과 업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과 업종 쪽에서 나중에 치고 나갈 때 이 반등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다라면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일단은 반등이 주춤할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조금 보면은 나름대로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가 상당히 견조했죠. 그래서 바닥 대비해서 어떤 기아차랄지, 그 다음에 현대위아도 양봉으로 끝났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뭐,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였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 같은 건설주들도 낙폭을 상당히 크게 줄여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시장의 이 어떤 낙폭을 줄이는데 1등 공신들로 나타났던 모습들, 조선주, 삼성중공업 보세요. 그죠? 밑꼬리를 얼마나 길게 잘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화학주도 잘 좋았습니다만 또 정유주들이 훨씬 좋았어요. SO일 같은 종목. 그쵸? 그래서 지금 어쨌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였고 LG전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어제 모습만,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반등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이끌어내는 종목과 업종을 일단은 잘 캐치하자. 그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습만 봤을 때는 IT, 자동차, 건설, 조선, 화학, 정유 이 정도가 크게 밀렸었지만 같이 밀렸었지만 반등을 가장 먼저 선호적으로 좀 반등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일단은 관심을 두자.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에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이 종목들이 끌고 가주는지를 확인을 하자. 자, 그러고 나서 재차 밀린다. 다시 반등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먼저적으로 튀어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그렇지 않은 반등이 미비한 종목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겠지만 조금은 현금 비중을 높여놓으시는 전략을 마음속에 일단은 담아 두셔야겠습니다. 예. 급락장 속에서는 뭐 대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낙폭을 최대한 줄이는 종목들이 나중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니까 일단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 위주로 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어떻게 전략 짜주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부터 조금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조금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동태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암흑입니다. 암흑 속이고 지금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든데 저는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급락적 그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하겠지만은 이제부터는 조금 1850포인트 전후로 해서 좀 버텨준다면은 이제부터는 바닥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2008년과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짧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 그때 금융권에서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악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리만 브러더스가 부도가 나면서 그러면서 국제 공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양적 완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문제를 알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현재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리고 유럽의 부채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추가 양적 완화, 추가 해결책이 나오면서 제가 볼 땐 해결이 될 것이면서 시장이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 저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짧게나마 2008년과 2010년을 그 비교해 드렸는데 2010년이 아니죠. 2011년 지금 상황을 비교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유사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절대 더블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상당히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언론 쪽에서 상당히 이렇게 극성스럽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극성스럽고 빠질 때는 또 암흑으로 빠지는 더블대로 간다 이렇게 상당히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데 이런 게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신용등급 충격은 어차피 어저께 얘기를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시장은 선반영이 조금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전략 후강의 좀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이 거래일 정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함해가지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포함해가지고 수요일까지 1850포인트까지만 좀 버텨준다면 제가 볼 땐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실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조금만 연결 좀 해주시면은 예. 거기에 대한 연유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위쪽에는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종합주가 지수고요. 계속해서 제가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보여주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위쪽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종합주가 지수보다 크게 하락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2009년, 2010년 10월달 저가 수준에 똑같이 지금 현재 바닥을 현재 똑같이 다지는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는 그 어떤 신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볼 때 코스피 200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선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수만 본다면 조금 바닥이 다진 신호가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5일, 8월 8일 지금 현재 개인들은 1조 3천억 정도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자문사 그리고 헤지펀드에서 어떤 손절매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의 투매가 나올 차례라고 똑같이 그러면서 개인 투매에 참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8월 5일부터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금 쪽에서 이틀 동안 지금 기금 쪽에서 7월 25일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8월 5일만 보더라도 8,8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기금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구간에서 보시면 항상 아시겠지만 바닥을 다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한번 본다면은 외국인 같은 게 선물 동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3거래일 동안 본다면은 17,000 계약 정도 선물 매수 포지션을 누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바닥이 아니라면 외국인들이 이런 선물 포지션을 가져가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외국인 쪽도 지금 현재 지금 정도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 누적 포지션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풋옵션 동향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제 같은 경우 풋옵션 그리고 8월 5일 같은 경우 풋옵션을 대거 정리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어쩌면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고점과 저점을 얘기할 때 거래량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틀 동안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코스피 200이고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자, 2007년 고점대 거래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고점대 거래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2008년 저점대 거래량 한번 보시죠. 지금 그런 거래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절대 그런 거래량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약한 건 맞습니다. 약한 건 맞지만은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장에 고비가 한 번씩 왔다는 것을 인지한다면은 어쩌면 지금이 201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최적의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동투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암흑이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본다면은 버텨야 될 구간이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에 나설 구간이 아니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요. 내일 모레까지 1850포인트만 지켜준다면 절대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에 대비를 하면서 1차 매수에 나설 구간이라고 저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데 자금은 전체 30%를 봤을 때 30% 중에서 3분의 1인 10%만 먼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시 접근 가능한 업종을 화학, 자동차 부품 그리고 건설, 조선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낙폭 과대 업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학, 자동차 부품, 건설, 조선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제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IT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갈 때 가장 먼저 튀어가는 놈이 주도주라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낙폭 과대 업종으로 전략 끝나고 난 뒤엔 그런 종목 쪽, 그런 업종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종목이 업종이 나온다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왕 대표님은 오늘장도 관심 종목은 없으시고요.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이 예. 종목은 역시도 단기적으로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일까요? 네, 어제 제가 신규 종목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침에 목표가를 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이는데 저도 종목 추천을 하면서 하한가에 진입한 게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JC케미칼이죠. 예. 그 부분에서 조금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종목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넥스트 칩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영상 보안 장비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팹리스 반도체 설계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박근혜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 대표이사가 김경수 대표이사가 박근혜 전 한나라등 대표의 대선용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지면서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지금 넥스트 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차트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렇게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과 반대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세 흐름이 조금 시장과 연동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3,900원에서 14,200원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그래서 시가가 이거보다 좀 크게 시작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를 한번 보고 그 시가 정도 수준을 보고 다시 한번 재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3,500원에 설정을 했습니다. 이틀 전 상한가 정가인 13,500원 설정을 했고 목표가는 항상 매수가 대비 지금 현재 제시한 매수가 대비 5% 정도 수준인 15,000원에 일단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예상 지수를 보니까 어제 종가보다 126포인트 빠집니다. 6% 정도 지금 급락세로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대박 전략에서 세워주신 투자 전략들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너무 크게 상심하시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전략 잘 짜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